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네슬레에서 최근에 출시한 네스프레소 회사와 이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의 이 경영 철학, 가치관이 어떻게 맞는지 볼게요. 조지 클루니가 광고 모델이라고 했죠. 자, 그 스토리에 이어서 계속 보면은요. 그래서 이 조지 클루니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네스프레소가 추구하는 가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는 네스프레소의 지속가능성 경영위원회의 열정적 위원이기도 하다. 조지 클루니의 아버지가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자, 조지 클루니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스프레소가 하는 값진 일 중에 하나는 농부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고 그들의 은퇴를 돕는다.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다. 네스프레소를 광고하고 있죠. 이 한마디로 광고주와 광고 모델의 관계라기보다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인 셈이다. 환경 문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는 스위스의 친환경 에너지 회사인 벨레노스 클린파워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0년 넘게 전기 자동차만 타고 있다고 합니다. 네스프레소 역시 지속 가능성이 핵심 가치다. 네스프레소의 커피 캡슐은 알루미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빛, 산소, 습도를 완벽하게 차단해 커피의 신선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다는 알루미늄의 장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인 것이죠. 자, 네스프레소의 커피 캡슐은 이렇게 이 알루미늄 형태로 방금 나왔던 거고요. 이 지속 가능한 알루미늄 생산과 이 소생을 위한 글로벌 기준 개발에 참여하고 회원들에게는 재활용 전용 백을 나눠주고 전 세계 10만 개 이상 수거 지침을 설치해서 2020년까지 수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100%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캡슐 커피 마실 때 따로 버리지 않겠네요. 네스프레소는 커피 찌꺼기를 비료로 활용하는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주 멋집니다. 조지 클루니가 네스프레소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다. 13년째 네스프레소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마음에 드는 것은 재활용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지구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혁신을 해야 합니다. 네스프레소가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네스프레소와의 작업이 즐겁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광고 모델은 그 브랜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지 클루니 역시 아내와 늘 네스프레소로 아침을 시작한다. 물건을 팔려면 무엇보다 제품이 정말 좋아야 하는데 네스프레소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했고요. 조지 클루니에게는 다른 광고 모델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 회사의 가치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네스프레소와의 작업은 광고 캠페인 이상이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고 농부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한다. 그래서 네스프레소와의 작업이 자랑스럽다. 광고 모델이 그 브랜드의 가치까지 사랑하니 광고주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클루니의 이 가치관을 보면은 이 네스프레소의 경영 철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광고 모델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는 네슬레의 제품 네스퀵과 마일러에 이어서 네스카페를 보겠습니다. 이 스위스 식음료 기업인 네슬레의 커피 브랜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죠. 그래서 브랜드 이름인 네스카페는 네슬레의 네스 그리고 음료 커피라는 뜻인 카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네스카페라는 명칭이 탄생을 했고요. 비슷하죠.
이 네스카페는 1938년 스위스 네슬레가 가정에서도 쉽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개발한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맥스웰의 맥심 의 아성을 국내에서는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네슬레가 한국 네슬레라는 대한민국 법인을 세우고 이 인스턴트 커피를 직접 생산하면서 대한민국 시장에 이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판매하고 외국에 네스카페 커피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맥심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테이스터스 초이스라는 커피는 부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남양유업에서 여러분들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 아시죠? 인기를 얻으면서 네스카페는 3위로 밀려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스카페 브랜드로 이 수프리모와 같은 고급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이 테이스터스 초이스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맥심을 따라가기가 힘들죠. 자, 다음은 킷캣이라는 초콜릿 제품입니다. 이 킷캣은 네슬레에서 역시 생산을 하고 있는 웨하스 초콜릿 바입니다. 여러분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자, 1930년부터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소비되고 있는 유명한 초콜릿 바죠. 이 초콜릿을 막대 형태로 생산을 했고 대부분 이 초콜릿이 한 봉지당 이 막대 색 2개에서 4개까지 연결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대를 핑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킷캣은 특히 겉포장을 벗기면 내용물이 이 은박지로 다시 한번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킷캣이 최초로 도입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 등을 보면은 초콜릿이 안쪽에 쌓여져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에서 가지고 온 그 기술력이 아닌가. 그래서 작지만 가장 든든한 식사라는 광고 문구로 출출함을 달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초콜릿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적인 초콜릿 코팅 웨하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킷캣의 역사를 보면은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크리스토퍼 캐틀링이 소유하고 있는 런던의 한 파이숍에서 문학과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주고받는 그런 클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클럽의 이름은 파이숍 주인의 이름을 딴 킷캣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클럽이 모일 때 주인이 대접해주던 파이의 이름이 킷캣이었다고 하는데 이 이름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영국의 도시인 요크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던 회사인 라운트리에서 1911년에 이 킷캣이라는 이름과 함께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킷캣은 우리가 아는 현재 이런 킷캣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데요. 이 킷캣이 오늘날의 모습을 띠기 시작한 건 1930년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17세기 말부터 시작했지만 킷캣이라는 모양을 띠게 된 것이 1930년인데요. 이 라운트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이 초콜릿 브랜드가 지나치게 라운트리라는 회사에서 이 킷캣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 당시에 이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잘 팔리는 초콜릿 생산을 중단하고 이 킷캣이라는 이 브랜드만을 주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라운트리 초콜릿 크리스피 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의 킷캣 웨하스가 들어간 킷캣 모양인 포핑거 초콜릿을 출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이 킷캣이라는 지금의 모양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 킷캣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된 것은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 직원은 공장에 있는 직원 제안 박스에
직장인이 직장에서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간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남겼고, 라운트리 회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운트리는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 초콜릿보다 가격이 저렴한 웨하스 과자를 초콜릿으로 감싸는 방식으로 채택하게 된 건데요. 이 라운트리는 이 저렴한 초콜릿을 런던과 영국 동남쪽 지역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대박이 난 것이 바로 이 킷캣 초콜릿인데요. 그래서 무난하고 쉽게 잊혀지는 이름이라고 판단을 해서 킷캣이란 킷캣 초콜릿 크리스피로, 원래는 라운트리스 초콜릿 크리스피였는데 이름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이 킷캣이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팔려나갔다고 하는데,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 라운트리는 우유와 초콜릿을 비롯한 몇몇 재료의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 킷캣의 레시피를 전면 수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유를 사용하지 않고 초콜릿도 다크 초콜릿을 사용해서 라운트리는 이 새롭게 바뀐 레시피 때문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제품 이름 역시 킷캣을 그대로 놓고, 포장지 역시 라운트리 킷캣 이름을 놓고 포장지는 파란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좀 생소하네요. 그래서 이 킷캣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레시피가 변화가 있었죠. 1950년대에 들어서 라운트리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이 여러 나라에 수출을 시작을 했고요. 1955년부터 킷캣은 TV로 광고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0년대에 들어서 기존의 포핑거 제품뿐만 아니라 가정용 간식을 목표로 투핑거 멀티팩 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초콜릿이 여러 개 들어있는, 오늘날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70년대에는 독일의 함부르크에서도 제조를 시작하고 시장을 유럽 전체,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넓혀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허쉬가 라이센스를 얻어서 생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후지야라는 회사에서 기술 제휴를 맺고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이 후지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일본 킷캣을 생산하게 됐는데, 2000년에 네슬레가 후지야의 지분을 사들이고 결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유통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네슬레는 시장을 말레이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다수의 나라까지 확대하게 됐고요. 이 브라질과 한국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롯데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네슬레 코리아에서 2016년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출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한국 네슬레에서 오리지널 위주로 판매가 됐고요. 그 이전에는 후면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입을 했는데, 나머지는 외국 과자점이나 백화점, 이 수입 시장에서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독일 이 해외 시장에서 수입하는 정도였는데, 이마저도 다양하지 않아서 파는 킷캣마다 오리지널 다크 초콜릿, 녹차, 산딸기 맛 정도뿐이었는데, 이 물량의 대다수가 일본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라운 제가에서 만드는 미투 상품 키커가 킷캣보다 훨씬 자주 보인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일본의 킷캣 녹차 맛이 SNS를 타고 아주 인기가 급격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대량으로 수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슬레 코리아가 이 한국 시장에도 여러 가지 맛의 킷캣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6년 이 10월부터 오리지널 다크 그린티 그리고 청키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키커의 위기마다 이렇게 되면서 새로 들어온 맛은 결국 기존 제품들보다 몽땅 일본산으로 바뀌게 됐는데, 외부 박스는 이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내부 개별 포장은 여전히 일본어로 적혀 있는 것이 우리가 의문스러웠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캣이라는 초콜릿 제품이 각 나라에 수출이 되고 각 나라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그리고 한국 네슬레가 이 네슬레 코리아가 이 네슬레 본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일본 제품들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 산업들은요, 이러한 식품 산업들은 이 기술력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설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생산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은 제조 산업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어느 곳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라벨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슬레가 가지고 있는 이 키캣이라는 브랜드와 이 생산지가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네슬레의 성공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자, 인도네시아에서의 한 연구를 따르면요, 인도네시아의 60%가 현지 브랜드를 선호하는데 네슬레의 키캣이 외국 브랜드인지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자, 이 키캣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네슬레를 보면서 이 한국 브랜드인지 외국 브랜드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네슬레는 현지화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슬레는 총 8,50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식품 기업인데, 본부는 스위스의 아주 작은 마을 베베에 있지만 매출의 80%는 해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임직원도 스위스인은 3.2%에 불과할 정도로 현지화를 아주 잘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성공 전략의 하나를 현지화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슬레가 10개국 이상에서 등록한 이 글로벌 전략 브랜드는 70여 개. 그래서 키캣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 이 키캣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출시한 초콜릿 과자지만 포장지나 맛, 원료 구입 방법, 공법까지 지역별로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맛의 키캣을 출시하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녹차, 고구마, 딸기 맛은 물론 사케 맛까지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케팅을 할 때도 스위스 브랜드를 내세우는 대신에 현지에서 조달한 원료로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슬레의 성공 비결은 공격적인 현지화 전략이다. 사업하는 국가의 문화와 종교 관습을 따른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출하는 국가의 문화나 습관, 입맛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회사가 바로 네슬레라고 하고요. 세계 30개국에 세운 연구 R&D 센터에서 5천여 명의 인력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네슬레의 성공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전략이 바로 이 현지화 전략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성공 이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했고요. 이 키캣 같은 상품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슬레의 가장 강점은 이 식품의 제조 기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네슬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